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이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링크를 정리해 보려고 인이 됐든 아웃이 됐든 한번 정리해 보려고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첼시의 현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적 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선수 판매나 이런 걸로 한 3-4천억을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첼시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한 1200억 가량을 더 벌어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투자할 것 같고요. 로만 그리고 마리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투엘 감독의 이런 행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첼시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투엘은 연장 계약으로 2024년까지 첼시를 이끌게 됐습니다. 3년이 연장이 된 건데 확실히 투엘은 성공적인 재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막대한 투자가 있을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죠. 이제 판매 자원들을 다 팔고 있거든요. 토모리가 일단 스타트로 나가고 있고 타미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바카요코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자원들이 좀 판매가 되면 첼시는 최대 4천억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4천억을 다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쓸 수도 있지만 어쨌건 대략 맥심으로 한 4천억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장들이 일단 재계약이 됐습니다. 오피셜로 지루 실바가 연장 계약이 됐고 카바에로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계약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런 노장들의 재계약 소식까지 있는 것이 지금 현 첼시의 상황, 오피셜이 난 현 첼시의 상황이고요. 자, 그럼 첼시는 어떤 자원들이 들어오고 어떤 자원들이 나갈 것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에링 홀란드. 정말 홀란드 얘기는 많았죠. 2000년생에 어리고 다재다능하고 득점 많이 하고 이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로만이 원한다. 이 얘기는 뭐 저도 원해가지고 로만이 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수 언론, 맨노도 그렇고 사이먼 필립스도 그랬을 거예요. 사이먼 필립스도 그랬고 로만의 1픽이 이제 홀란드다. 홀란드를 정말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물론 홀란드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가 넘을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루카쿠도 이제 인테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키미, 라우터로 이런 자원들을 팔아서 지킨다는 얘기가 있고 본인도 좀 잔류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케인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은 뭐 안 되는 자원이니까 케인은 넘어가더라도 이제 이들이 다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도른트문트랑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살 수 있는 홀란드가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음 시즌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메인 공격수 영입은 다음 시즌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폴 브라운은 올 시즌에 첼시가 장대한 계획을 갖고는 있다. 정말 거대한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올 시즌 영입은 되게 어려울 거다. 케인도 뭐 솔직히 어렵고 루카쿠도 어려우니까 다음 시즌으로 보강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만큼 에링 홀란드의 링크가 나고는 있지만 솔직히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제 오바메양인데요. 오바메양은 잉스나 뭐 요런 과라고 보면 됩니다. 리그 적응이 필요 없고 좀 걸출한 베테랑 공격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그냥 제자도 아니고 투엘 밑에서 16, 17 시즌에 득점왕까지 먹었던 제자기 때문에 좀 투엘하고 잘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투엘 감독의 제외 이런 것도 엿볼 수가 있고요.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폼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투엘 감독이 살릴 가능성도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진짜 램파드 시대 때보다는 아스날이 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솔직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램파드 감독 때 한참 잘할 때 왔다면 모르겠는데 오바메양이 지금 온다라는 건 기대치가 끝까지 달아있는 이 첼시 팬들 마음에는 조금 탐탁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는 자원을 봐야 되는데 타미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부터 도른트문트, 웨스트햄까지 정말 다양한 이적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빨리 나갈 것 같은 첼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번 타겟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첼시는 이제 바이백을 걸고 싶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미 아브람을 팔더라도 예전처럼 뭐 루카쿠, 뭐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이백을 걸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보강 시에는 그러니까 첼시가 공격수를 보강하면 이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지루인데요. 지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연장이 됐기는 했는데 이게 에이전트가 뭐라 그랬냐면
첼시가 일방적으로 발동했다. 그리고 보강이 되든 안 되든 해외로 이적하려 그러면 이적을 좀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봐서는 역시 지루 역시도 보강이 된다 그러면 보내줄 의향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요. 뭐 보강이 없다면 잔류하는, 그러니까 첼시가 1년 연장을 한 것은 이제 요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봤듯이 이제 다음 시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첼시가 이행하는 거죠. 다음 시즌에 되게 거대한 공격수를 데리고 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지금은 이제 지루나 타미 아브라함으로 버티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산초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산초는 맨유 쪽이 좀 더 가깝긴 합니다. 물론 뭐 윌리안이라든지 뭐 페드로라든지 우리가 거의 다 계약이 된 선수를 하이제킹 안 해봤던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은 맨유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랑 링크는 많지만요. 거기다 여기 써놓은 처분이 먼저, 이게 뭔 얘기냐면 3백이 됐든 4백이 됐든 맨노가 말한 대로 4-2-4라고 보자고요. 그럼 4-2-4에서 양쪽 날개는 이제 윙어들이 쓰게 될 텐데, 자 이제 플리식 있고요, 지에의 있고요, 오도이 있고요, 뭐 마운트가 됐든 하베르츠가 됐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3백이 됐든 4백이 됐든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도이, 지에의, 플리식 중에 정리가 되고 나서 산초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맨유 쪽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체로 거론되는 금액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 1000억에서 1500억 그 사이, 아니면 조금 넘어가는, 보너스 뭐 이런 거 하면 조금 넘어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저는 이제 첼시의 링크는 많지만, 첼시랑 링크는 많지만 맨유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키미인데요.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윙백에 놓을까, 그러니까 수비수 영입 쪽에 놓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공격수 영입, 그러니까 윙어 쪽 영입에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98년생의 이 선수는 글쎄요, 나이도 좋고 물론 윙백에서 활약을 하면서 도른트문트에서는 산초랑도 잘 맞았고 인테르의 우승의 주역이기도 하기는 한데, 이게 급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윙어가 됐든 윙백이 됐든 급한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아까 윙어는 설명드렸으니까 윙백으로 놓고 보자면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가 쓸 수가 있어요. 아스필리쿠에타는 3백 요원으로 많이 나오니까 제임스의 경쟁자 혹은 백업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도이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오도이도 윙백을 쓰거나 윙어를 쓰거나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급한 자원일까? 왜냐면 여기 금액이 잠깐 써있잖아요. 8천만 유로면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급하지 않을 것 같은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나? 자, 그러면 뽀백을 놓고 보자고요. 뽀백을 놓고 봤을 때는 윙어에 맞아요. 왜냐면 윙백으로서는 공격력을 좀 살려주면서 수비도 가능한 윙백은 잘하겠는데, 뽀백으로 놓고 봤을 때 풀백이 될 것이냐 봤을 때는 조금 모자른 것 같거든요. 차라리 아스필리쿠에타를 세우고 말지. 그러면 뽀백으로 바꾼다 그러면 윙어가 되는 거고, 3백이면 지금 인원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키미는 영입이 된다면 영입이 되겠지만 4백이 됐든 3백이 됐든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급한 자원일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면 잘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투자할 곳이 많은데 이 영입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중원을 봐야 되는데, 중원도 한 두 선수 있습니다. 자, 사울 니게즈라는 선수인데요. 지금 AT 마드리드에서 이제 좀 떠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카, 아스 이런 쪽에서. 자, 윙백도 되는 멀티 자원. 그러니까 밀러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롤이 비슷하진 않지만 뭐 윙백도 되고 중원에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 박투박, 공미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멀티성은 충분한 자원입니다. 게다가 긴 계약 기간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17년에 9년 계약을 했어요. 9년 계약. 그래서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마르카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액이 4천만 유로. 4천만 유로면은 여기 밑에 자막이 나가겠지만 한 400억에서 500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94년생 딱 전성기에 들어가는 이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일 수 있어요. 다만 한참 좋았을 때보단 폼이 좀 좋지 않다는 거, 이게 좀 문제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영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폼만 제대로 돌아와 준다면 나쁜 영입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재 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중원 조합이 좋지 않으니까 뭐 중원 보강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폼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르지뉴, 코바치치, 캉테를 밀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웃었냐면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크랜 라이스는 진짜 단골 손님이에요. 저도 한 3번 다뤘을 만큼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링크도 많고 맨유, 첼시 왔다 갔다 하면서 링크도 많은 선수라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캉테와 조르지뉴 그 어딘가다. 캉테만큼의 수비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해줄 수 있고, 조르지뉴만큼 후방에서 빌드업하고 이 빌드업에 길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지만 캉테보다 빌드업이 되는 선수다. 그래서 어느 조합으로 나오든 라이스가 나왔을 때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비싼 이적료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빌드업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고 수비는 캉테가 또 괜찮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1000억이 넘는 돈을 계속 고수한다면 웨스트햄이 요건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현재 맞지 않는 중원 조합을 맞춰줄 퍼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느낌입니다. 코바치치랑 라이스가 나와도 맞을 것 같고, 캉테 라이스가 나와도 맞을 것 같고, 심지어 라이스 조르지뉴가 나와도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라이스의 가진 재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1000억은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비수인데요. 이 라크루아라는 선수입니다. 라크루아 같은 경우에 2000년생으로 볼프스부르크에서 올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완벽하게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선수예요. 이렇게 보면 육각형이라 그러죠. 공격수든 중앙 미드필더든 수비수든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딱 그렇습니다. 키가 크고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돼 있고 빠르고 되게 빠릅니다. 우파메카노 이런 과처럼, 쥘레 이런 과처럼 빠른 선수고, 빌드업이 된다라는 거, 수비력도 되는데 빌드업이 된다라는 거, 다재다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선수가 링크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수비들은 되게 좋아요. 텐센도 살아난 느낌이고, 뭐 리디거는 말할 거 없죠. 제가 봤을 때 후반기 베스트는 리디거라고 볼 정도고, 주마도 나올 때마다 쏠쏠했거든요. 실바 있고 거기다가. 근데 뽀백으로 바꾸면 실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아직 리디거하고 텐센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디거 텐센은 뽀백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새로운 수비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상스 라크루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카이 스포츠 독일은 거론되는 금액을 3천만 유로로 잡았거든요. 이러면 한 3,400억이겠죠? 요 정도 금액이라면 2000년생, 거기다 볼프스부르크, 작은 클럽 아니죠? 그런 클럽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긁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비수에서 나갈 만한 선수는 이제 토모린 나갔다고 보고 있고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주마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는 뭐 이제 판매처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센터백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링크가 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중앙 미드필더 조르지뉴도 잔류한다고 하고 있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인보다는 아웃이 확실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정말 전방위에 걸쳐서 지금 링크가 나고 있어요. 공격수면 공격수, 윙어면 윙어, 센터백이면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면 중앙 미드필더, 어쩔 땐 골키퍼도 나오고 있어요. 돈나눔바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첼시가 워낙에 많은 자금을 이제 확보한 것 같고, 기자들이 쓰기에 좋고 보강할 만한 포지션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첼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뭐 선수의 기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링크가 있고 제 생각은 요렇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링크가 좀 더 진해지고 그런 선수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선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 선수를 좋아하는데